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낮에 잠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오후장에 잠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낙폭이 잠깐 커졌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확대를 줄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59%로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에서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1%대로 올랐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금이나 안전자산 같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들이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제 유가가 약간 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국제 유가 전일 7% 폭락한 곳에 비해서 매수세가 조금은 부족하긴 합니다. 자, 오늘 시장 과연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고수익 작전 타임과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 보였고 반면에 2차 전지는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코스닥 종목들 선정하는 그런 분석하고 있죠. 오늘의 종목은 콜마비엔H입니다. 핫도그는 우양, 건기식은 나라는 주제로 왜 콜마비엔H에 투자하면 좋을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주요 스포츠 시간에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유통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스포츠에도 있는 종목인데요. 과연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갈릴지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키워드 바로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메타버스 관련주 신고가 랠리 투자 전략 공개라는 주제입니다. 이 VR과 AR을 합친 메타버스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호적이죠, 시장에. 전일 자이언트 스텝 대장주를 필두로 알체라나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덱스터, 에이트원 같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고 또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동안 좀 랠리를 보여줬던 다른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이었죠. 메타버스 관련주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어제도 어제지만은 최근 들어서 시장의 뚜렷한 대세로 떠오르는 것 같고요. 특히 메타버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정부가 이번에 K 뉴딜 정책 2.0 여기서 수소 쪽과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장성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또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가상현실이 구현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신한라이프인가요? 예, 여기서 광고 모델이 발랄하게 좀 뛰어다니는 춤을 추는데 가상인물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상황은 가상인물도 광고 모델로 채택되게 되면은 광고 모델료를 줘야 될 텐데 공짜가 아니겠죠. 그럼 광고 모델료를 가상인물이 받아가서 가상화폐로 가져가나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가상인물이 광고 모델료를 광고료를 받아가게 되면 그거는 그 만든 개발자한테 들어가겠죠. 만든 개발자, 스튜디오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런 수익 구조로 해서 그동안의 어떤 성장성과 함께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보장받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실생활에서도 하나씩 둘씩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종목들에 대한 구체화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저께였죠. 같은 경우는 맥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청약 경쟁률이 6,300대, 6,200대 1인가요? 사상 최고 IPO 경쟁률을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AR, VR 관련된 환경을 만들 때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R, VR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소프트웨어랑 강점 쪽에서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시총이 1,300억대 정도, 1,500억대 정도까지도 상단부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 정도까지 밸류를 준다는 얘기는 한 2023년 정도 가서 순이익 한 80억, 10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2년 뒤의 실적을 또 미리 당겨오는 어떤 성장주의 또 다른 표본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또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또 미국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유니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쪽과 모블록스 게임 쪽이죠. 이쪽이 핫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데 실적 자체는 수익성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적자도 나오고 있는 경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에 조금씩 확보가 돼서 수익성만 찾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은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관점들인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의 대장이라고 하는 제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블록스가 월 매출이 한 1,400억, 1,500억, 제페토도 20, 30억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에는 제페토의 가치를 전혀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네이버 살까요? 네, 그런 지금 어떤 메타버스의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쪽은 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되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네이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앞서 말씀하셨던 종목들의 특징은 덱스터부터 어떤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이 VFX라고 하는 기술을 구가합니다. 그러면은 특수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AR, VR 또 가상 공간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가장 또 구현하기 좋은 쪽이다. 거기다 위직 스튜디오까지 또 자회사의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또 끌어간다는 쪽에서 투자를 해서 끌어간다는 쪽에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막상 결과물 쪽, 그러니까 즉 특수효과 기술 쪽에서 만드는 쪽에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특수 기술이 있어도 이거를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서 그거를 끌어낼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게 지금 네트워크라든가 클라우딩 쪽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연결이 돼야 가장 먼저 또 중요한 메타버스가 연결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딱 보다 보니까 좀 비싼 종목들이고 어차피 다 환경은 만들어질 거 아니야라고 애써 무시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종목들이 좀 가치를 좀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도 재조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내 가상 인물이, 내 아바타가 이번에 구찌에서 신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서 못 사도 가상 인물은 멋진 거를 입혀야겠다 싶어서 명품으로 쭉 또 도배를 했는데, 이게 누가 와서 해킹을 해가서 다 탈취해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도 메타버스에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종목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또 보다 보니까 삼성 제2호 스펙인가요? 예, 여기서는 이미 지금 확정이 메타버스 관련된 쪽의 회사를 합병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또 스펙이다 보니까 출렁임도 심하고 단기 과열 쪽으로도 지정되나요?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은 있대.
오히려 이 회사와 맥스트와 관련된 쪽으로 계속 연결되게 되면 삼성 제이오스펙도 투자 관심권은 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또 한번 움직이게 되면 급등하니까 혹시나 뭐 급등주 공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딩이나 네트워킹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이를 꾸준히 업력을 쌓아가는 회사들, 시세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NHN이라든가 또 KINX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런 확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도 챙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파이오링크나 윈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여기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고 특히 지금 질주하고 있는 VFX 관련된 스튜디오 종목들을 너무 무리해서 사다가는 또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 나와서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 맥스트를 필두로 정말 많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현재 주가 상승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흔들리는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전략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랠리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정도로 그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을 두고 성장주 프리미엄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고점 부담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일지 궁금한데요. 이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성장주에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이었으면 어제 메타버스 종목도 그렇게 움직이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어제 나왔던 얘기가 특별하게 별건 없는데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우리 소재 쪽 내재화시키겠다. 이쪽을 계속 개발하겠다. 그리고 어제도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미국 쪽에 진출하면서 이쪽에 소재 쪽 내재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지금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 배터리 메이커들이 직접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야? 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핑계죠. 네, 그냥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번 과열을 시킬 만한 그 흐름이 없을까라고 보여지다 본 상황들이고요. 이거를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없는 게 메이커들이 모두 다 해버리게 되면 물론 효율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수직 일관화된 체제 쪽에서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그러면 투자금의 막대한 상황이라든가 또 라인을 추가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분업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어떤 아마 협업 쪽으로 해서 나가는 단계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너무 우려가 과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회사가 에코프로 BM인데 두 달 동안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차익 매물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특히 소재 관련된 쪽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중요한 호재겠죠. 대표적으로 이 소재 쪽이나 뭐 2차 전지를 만들 때도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금속들, 비금속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하이니켈이라고 하게 되면 니켈, 구리, 뭐 망간, 코발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이 원자재가 급등하게 되면 만들어도 수익성이 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다시 수익성이 높아간다는 관점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증설 효과가 앞으로 수요는 보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한다. 이런 논리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다 보니까 특히 또 장기 성장성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뭐 PER 100배 괜찮아. 왜냐하면 2년 뒤 2023년도 가면은 내년에 50% 성장, 그 다음 년도 50% 성장. 그러니까 즉 지금 뭐 50억, 100억 영업이익이 나도 앞으로 2, 3년 뒤 가면은 200억, 300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성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끌어다 쓰자 이런 입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밸류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스토리입니다. 시장의 스토리고 또 약간 경기 민감 섹터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드라이브가 계속 강화되는 게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023년 가야 PER 35배.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야 35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살짝 지금 뭐 PER 계산해 보게 되면 100배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지금 현재 시각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물량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속도 조절이 얼만큼 됐다. 그러면 다시 가동하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주가의 조정권은 잘 또 지켜보고 비중 확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또 2차 전지 장비 업체 쪽으로도 확산되는지 대표적으로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괜찮죠. 지금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비 업체의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어떤 2차 전지 소재가 없나라는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부각받는 게 솔브레인 홀딩스 같습니다. 솔브레인의 해외 매출, 전액 매출을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의 성장성은 더 크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제 주가가 빠르게 처음 움직였는데 이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소재 업체 쪽에서 조금 덜 올랐다라고 보는 쪽은 뭐 캠트로스라든가 뭐 E&D 이쪽도 아직 성과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주춤했는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이 아닌 지주사 개념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훨씬 더 성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은 한 2배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게다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에코프로 GM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전구체 관련된 쪽의 강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또 상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자회사가 5개 중에 가장 똘똘한 또 회사 중에 하나죠. 게다가 또 에코프로 CNG라고 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쪽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소재 종합회사입니다. 이쪽의 가치를 봤을 때 에코프로는 더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흔들릴 때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흔들릴 때 잘 보자라고 말씀하신 점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성장성이 강한 섹터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낙폭이 좀 과대했죠.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보이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2%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요즘 금리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요. 금리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 경기가 피크아웃치고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장단기 금리차 봐라. 이거 뭐 시장이 이제 꺾여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거의 이런 또 부정적인 말이 많은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원래 항상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일시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7월 말에 8월 초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여야가 협의를 해서 늘려야 되겠죠. 안 그러게 되면 또 미국이 부도나는 뭐 이런 쪽까지 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부채 한도 조정을 앞두고 채권을 재무부가 발행을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을 제때 부채 한도 때문에 연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발행할 채권이 모자랍니다. 근데 지금 양적 완화는 계속해가고 있죠.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풉니다. 근데 매입할 채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급등하고 채권 금리는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최근에 변화고요. 이 부분만 잘 지나가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채권 시장의 동향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뭐 경기가 어떠니 아니면 뭐 시장이 또 많이 위축됐느니라고 보기에는 그냥 일시적인 쪽이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흔들릴 때는 이런 어떤 변수들 때문에 흔들릴 때는 비중 늘려가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시중 유동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M2라고 하는 시종에 떠다니는 돈이 과거보다 훨씬 더 들어서 지금 현재 3,385조. 저희 IMF 지금 IMF가 아니죠. MMF 쪽에는 170조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들어오는 IPO 대작들이 있죠.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카카오 쪽도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또 대기하는 자금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 높고 하락할 때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을 보이는 관점 쪽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어떤 변동성과 함께 7월 말 8월 초까지는 이런 박스권이나 흔들리는 모습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성장성 확보된 종목들, 성장주라고 그러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새롭게 부각받는 섹터들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천스닥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걸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콜마 B&H입니다. 핫도그는 우양, 건기식은 나라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콜마 B&H에 대한 성장성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과연 얼마나 큰 성장성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건기식 섹터로, 건강기능식품 섹터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는 콜마 B&H 종목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핫도그는 우양, 우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저녁 방송을 통해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더니만 시청자분들께서 뭐 우양형이다, 뭐 이런 별명도 지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건기식 쪽에서는 우양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발간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와 7월 9일 키움증권, 6월 18일 하나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콜마 B&H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콜마 B&H 앞서서도 건강기능식품 말씀드렸고요. 화장품, 핵심 소재와 개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비타민 브랜드인 센트룸이라고 있습니다. 뭐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된다라는 광고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3종, 3가지 종류의 국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프로, 실버 프로, 포커스 에너지 뭐 이렇게 OEM 방식으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센트룸 국내 매출액은 약 1,500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콜마 B&H의 안정적인 매출 판로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두 가지인데요. 매출액 비중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64%를 넘는 부분이고요. 화장품은 34%를 좀 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류로 1% 정도의 매출이 잡히고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분류를 해도 손색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738억 원,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직전 분기 대비도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 1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도 7% 이상 성장을 하면서 1분기 컨센서스 추정치에는
부합하더라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의 세부 매출을 좀 보면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 동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의 매출이 1,034억 원, 전년 대비 30%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화장품은 468억 원, 49%, 50%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내수와 수출에 대한 매출 비교를 해보면 내수는 589억 원, 수출은 436억 원. 내수는 전년 대비 6% 줄어들었지만 수출은 전년 대비 180% 이상 성장성을 보였다라는 부분에 리포트들이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는 142억 원으로 26% 정도 전년 대비 줄어드는 반면 수출 매출은 3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 이상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수출의 성장성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콜마 B&H는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도 추적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매출액이 2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2% 회복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았을 때 수출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중국 매출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추정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1,802억 원인데 전년 대비 3%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출이 전체 매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연이어서 모든 리포트에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기업들, 여러 국가들 조금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인도,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향 매출 견조하게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된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역기저부담이 실적들을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연간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21년도 전체 연간 매출은 매출액이 약 7,6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77억 원, 각각 전년 대비 25%, 그리고 영업이익도 17%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맞춰서 수출까지도 회복세에 올라탄다면 이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고요. 목표 주가가 그에 따라서 72,000원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리포트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 수출액 연간 1,300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1,300억은 전년 대비 90% 이상 성장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 인도, 그리고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나 영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도 신규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런 기업의 모습입니다. 2020년부터 이어왔던 중국에 대한 매출인데요. 중국에서 주 고객사 애터미를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년도 분기 평균 233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282억 원으로 조금 증가한 매출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건기식 시장에서는 상품 단위로 보고 있는 SKU, 스탁 키핑 유닛인데요. 사업 초기에는 4가지 종류였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10종류까지 늘어나 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 전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20년도에 3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48%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수출에 올인했구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출 국가들도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된다면 앞으로 수출 회복에 따른 매출 그리고 이익 회복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해외보다 국내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오늘도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최고치 확진자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보도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완화되어 간다면 해외 건기식 시장이 국내에서 호황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해외에도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기식 관련 기업 체크 포인트로 월요일 섹터를 말씀드릴 때에 건기식은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한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손을 댔던 그리고 섭취를 했던 복약을 하고 있는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여전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섭취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요 소비층에 있어서도 어르신분들께서만 건강 보조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 30대, 2030 젊은 층에서도 건강기능식품들을 섭취를 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매일 아침 시작을 할 때에 홍삼이나 그리고 점심 먹고는 비타민, 그 외에 여러 가지 알약들을 챙겨 먹고 있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앞으로 2030 세대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건기식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산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기식 협회에서도 20대 섭취율이 18년도에는 30% 가까운 29.6%, 그리고 19년도에는 47%, 그리고 20년도에는 54%까지 20대 연령층에서의 섭취율이 54%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통계치에 따라서 건기식 시장은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 가능한 종목들을 좀 꼽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콜마 B&H 하면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트룸, 그리고 애터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트,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센트룸, 애터미, 이마트입니다. 최근 이마트와 ODM 계약을 체결해서 자체 브랜드인 바이오 퍼블릭을 출시를 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세 가지죠. 센트룸, 애터미, 이마트.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가 이러한 바닥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승 이후에 그리고 다시 1년 정도 동안의 하락과 기간 조정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매출액의 증가입니다. 18년도부터 3,800억, 19년도 4,300억, 20년도 6,000억, 21년도 7,298억 원, 22년도 8,600억, 23년도 9,800억까지 늘 매해 앞자리를 바꿔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매출액 증가를 보았을 때 쉽사리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 구간의 지지 라인들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 라인에서의 차곡차곡 바닥을 짚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고요. 짧게는 박스 상단인 약 55,800원, 56,000원 언저리가 짧은 박스 상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도 누누이 제가 강조드렸듯이 짧게 보기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추세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기업의 모멘텀들을 체크를 하신 이후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56,000원 언저리지만 그 이후에도 증가하는 매출액과 그리고 증가하는 영업이익 그리고 증가하는 당기 순이익까지도 보았을 때 직전 고점 영역이 약 72,000원 언저리인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우양이라는 기업과 비교를 좀 했는데요. 식품 부분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세종공장은 130%, 음성공장은 134% 이상 공장 가동률이 1분기 기준 분기 보고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화장품에서도 세종공장이
129.3%까지도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공장 가동률이 100%, 130% 이상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록 차트 그리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코로나19 완화에 따라서 수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고 그에 걸맞는 브랜드 파워와 공장 가동률이 눈에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적합한 기업을 그래도 수요일인 만큼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분명히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계좌에도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더 오래 조정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인 만큼 또 이 종목을 들고 와 주셨다고 하시는 의미가 사실 일주일에서 가장 힘든 날이 수요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만큼은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도 챙기고 또 주식장도 활발하게 대응을 해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콜마 B&H 현재 분석과 차트까지 분석 도와드렸고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장중에도 이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허반석 의원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상승장 기대하면서 주유소 운용 원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CJ E&M이 26%로 가장 큰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꽉 목표가를 단숨에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을 크게 챙겨갔습니다. 동신건설이 14%, 삼익THK도 14%대고요. 서암기계공업은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5%입니다. YGM 게임즈는 정말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수익률을 달성했죠. 16.96%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태경 BK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알랩은 수익률을 좀 반납하고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 백산과 위니아 딤체 두 종목 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고 위니아 딤체가 어제 편입됐습니다. 어제 매수가 5,500원에 사들이면서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자, 저희가 시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 수혜주, 경기 회복 기대감 수혜주로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델타 변이 우려가 확산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런 유통주들이 다시 한번 좀 약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종목 중에서 광주 신세계 들고 계신데 살 때는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 6%대거든요. 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광주 신세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18만 원대 부근 앞에 전고점을 이제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려왔을 때, 지난번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고, 18만 원, 한 17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다소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확산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언택트라고 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제 올랐던 거 반대로
컨택트라고 해서 지금 주가들이 좀 한동안 올해 들어서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어요. 백신 접종이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한 기대감에 한 6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바닥권의 상승이 잘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델타 변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하고도 돌파 감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이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종말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또 백신들도 있고 그리고 치료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통 바이러스들이 이제 변이를 거듭하면 할수록 치사율은 떨어지고 전파력은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독감 같은 그런 바이러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주들 그리고 소비주들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미증시에서 항공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크루저 이런 관련주들,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줬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유통 관련주들부터 해서 소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시장인데 국내 시장 역시 전일 반등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미증시만큼 또 급격한 반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는요. 그런 관련주,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상승을 해준 섹터들, 은행주라든지 항공주, 여행주, 이제 유통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조정이 내려올 때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더 싸게 더 싸졌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을 구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주 신세계는 그런 면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 다 따져봤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실적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거의 2018년도와 영업이익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고, 일단 이번에 현대백화점발 그 확산세 때문에 백화점 좀 찾으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선방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됐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이 거기다가 실적도 좋고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변이 바이러스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런 이제 광주 신세계나 백화점이나 항공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직격탄을 받아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여행주나 항공주들 중에서는 기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믿을 구석이 있는 실적이 받쳐주고 기업 가치가 좋은 이런 기업들 내릴 때마다 분할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릴 때마다 분할로 천천히 조금씩 모아두신다면 분명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에 받쳐주다 보니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포트에 정말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 더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장중과 방송 외에도 이런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주현 의원은 여기까지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36도, 광주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무더위는 장기간 지속되겠는데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지만 불가피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틈틈이 쉬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한낮 기온 서울 36도, 춘천 35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 최고 기온 울진 28도, 속초 31도, 강릉은 3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대구는 31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